이지스타트 전기자기야 동영상 강의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우리 챕터 2 주제는 진공 중의 정전계가 되겠고요. 그 내용 중에서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쿨롱의 법칙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두 전하는 Q1과 Q2가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 2-6을 보면 Q1과 Q2가 있고요. 둘 사이의 거리는 R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것을 우리가 정전기력 또는 쿨롱의 힘이라고 하고요. 힘이기 때문에 force, F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은 쿨롱의 법칙이고요. 식으로 표현하면 F는 K의 R제곱분의 Q1, Q2, 단위는 뉴턴, 힘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K라고 하는 것은 쿨롱 상수고요. 쿨롱 상수고요. 쿨롱 상수 K는 4파이 이플론 제로분의 1로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이플론 제로는 공기의 유전율이에요. 공기의 유전율이고요. 그 값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파라드 퍼 미터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 이플론 제로를 좀 전에 값을 우리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고 했는데요. 그 값을 대입해서 쿨롱 상수를 계산하면 쿨롱 상수 K는 9 곱하기 10의 9승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 K를 9 곱하기 10의 9승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쿨롱의 법칙에 따른 힘은요,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합니다. 식을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쿨롱의 법칙이지요. 앞에서는 이것을 K의 어떻게 했나요?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표현했었죠. 자, K의 R제곱분의 Q1, Q2를 우리 쿨롱의 힘으로 표현했었는데요. K를 풀어서 시간에다 넣으면 4파이 이플론 제로 R제곱분의 Q1, Q2고요. 요 K는 앞에서 이플론 제로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9 곱하기 10의 9승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이런 형태, 또 두 번째 형태, 또 여기에 있는 세 번째 이런 다양한 형식으로 쿨롱의 법칙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이러한 쿨롱의 법칙은 이 식에 의해서 우리가 그 물리적인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전하 Q1, Q2의 곱에 비례하게 되고요. 거리 R의 제곱, 여기 보면 R제곱이 있네요. 두 전하 간의 거리를 R이라고 했는데요. 그 거리의 제곱에는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하게 되고, 또 수식을 살펴보면 이플론 제로가 분모에 있는데요. 이플론 제로는 공기의 유전율이죠. 이것은 두 전하가 공기 중에 있을 때의 쿨롱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전하가 공기가 아니고 물이나 기름이나 이런 다른 매질로 가게 되면 유전율이 변화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쿨롱의 힘도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 세 가지, 곱에 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매질에 따라 변화한다라는 것을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쿨롱의 힘의 특징은요, 일직선상에 존재한다. 일직선 위에 존재한다. 아래에 있는 그림 2-7을 보면 극성에 따른 쿨롱의 힘인데요. 다른 극성,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일 때는 끌어당기고요. 같은 극성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밀어내겠죠. 끌어당기는 힘은 흡인력, 밀어내는 힘은 반발력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 힘은 여기 점선으로 표현된 것처럼 일직선 위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또 하나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쿨롱의 힘이 같다라는 겁니다. 이 전하는 매우 크고 예를 들어 2쿨롱이고 이 전하는 작아요. 그래서 얘는 1쿨롱이고 얘는 2쿨롱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2 쿨롱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두 전하의 전하량 크기는 하나는 1 쿨롱이고 하나는 2 쿨롱으로 다르지만 뭐 전하량이 큰 전하가 더 큰 힘을 받는 게 아니고요.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똑같기 때문에 1 곱하기 2에 비례하는 쿨롱의 힘이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두 전하가 받는 쿨롱의 힘은 같다. 이러한 내용까지 이 쿨롱의 법칙에 따른 그 정전력, 쿨롱의 힘의 특징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쿨롱의 법칙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제 2-2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재 40쪽에 있고요. 문제 살펴보면요. 점 ABC에 QA, QB, QC의 전하가 놓여 있습니다. 일직선상에 놓여 있고요. 이 각각의 점전하 간의 거리는요. A와 B 간의 거리는 2m, B와 C 간의 거리는 3m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점 B에 작용하는 힘, 점 B에는 QB라고 하는 전하가 있는데요. 이 전하가 받는 힘은 몇 뉴턴인가? 이것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우선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합니다. 그러면 B에 작용하는 힘은 AB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BC에 작용하는 힘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를 구하면 그것이 그 점 B에 있는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B, 점전하 AB 간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텐데요. 쿨롱의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 힘을 FAB라 이렇게 하면 쿨롱의 법칙을 적용하면 K의 R제곱분의 AB니까요. QA와 QB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어진 값들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뉴턴을 얻게 되고요. 이번에는 B와 C 사이의 힘을 구해야 되겠죠. 그 힘은 FBC다 이렇게 하면 K의 R제곱분의 이번에는 QB와 QC가 들어가야 되겠죠. 문제에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계산할 수 있는데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뉴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B 간에 작용하는 힘과 BC 간에 작용하는 힘을 비교해 보니까 AB 간의 힘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힘이죠. AB 간에 작용하는 힘에서 BC 간에 작용하는 힘을 빼주면 단위가 뒤에가 똑같아요.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똑같으니까 앞에 숫자만 빼면 되겠죠. 18 빼기 10 하니까 8 곱하기 10의 3승 뉴턴의 힘이 바로 점 B에 있는 전하 QB에 작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재 83쪽에 있는 기출문제 2.3을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살펴보면요. 점 0, 1이 있고요. 거기에는 점전하가 있습니다. 이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공간은 진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실론 제로 공기의 유전율을 적용하면 되고요. 또 두 번째 점전하가 1쿨롱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 점 20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01과 20이라는 두 점 사이에서 전하 두 개가 마주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1쿨롱의 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럼 우리가 쿨롱의 법칙을 적용해야 할 텐데요. 그러려면 두 점 간의 거리 R을 구해야 되겠죠. 두 점 간의 거리는 앞쪽에 있는 점에서 뒤쪽에 있는 점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점 01은 요게 X의 좌표고 1은 Y의 좌표니까 각각 X와 Y에 대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X값은 두 점 간의 거리를 구할 때 X값은 2에서 0을 빼주면 되겠죠. 2에서 0을 빼주고요. X니까 기본 벡터는 I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Y는요.
0과 1이니까 0 빼기 1이고요. 요거는 y니까 기본 벡터 j가 붙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두 점 간의 거리 벡터 r은 2i-j라는 것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거리는 얼마일까요? 요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되겠지요. 크기는 r의 절대값이고요. 2의 제곱과 마이너스 1의 제곱, 2의 제곱과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하면 루트 5가 되죠. 그래서 두 점 간의 거리는 루트 5가 되고요. 그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는 2i-j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보기를 살펴보면 전부 ij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단위 벡터를 구해야 되겠죠. r 방향의 단위 벡터를 구해야 돼요.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위 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벡터를 뭘로 나눠주나요?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게 되면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구한 2i-j라고 하는 벡터 r을 크기 루트 5를 구했었지요. 그 루트 5로 나눠주게 되면 이것이 바로 r 방향의 단위 벡터 크기가 1이고 점 01과 점 020 그 사이를 움직이는 단위 벡터의 방향이 단위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5분의 2i-j라고 하는 단위 벡터를 구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힘을 구해야 되니까요. 이 문제에서는 1쿨롱의 점전하에 작용하는 힘이라 그랬는데 앞에서 우리가 쿨롱의 법칙을 할 때 전하의 크기와 상관없이 두 전하 간에 작용하는 힘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쿨롱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고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죠. 두 전하를 곱해주면 돼요. 거리는 우리 루트 5라 그랬으니까 이게 r의 제곱에 해당되겠죠. 루트 5의 제곱이 되겠고요. 첫 번째 전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두 번째 전하는 1쿨롱. 그래서 두 전하를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쿨롱의 법칙을 적용한 것이 되겠고 뒤에 우리가 벡터를 구해야 되니까 단위 벡터를 뒤에다 곱해줘야 되겠죠. 위에서 구한 단위 벡터를 곱해주면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살펴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5루트 5분의 마이너스 18을 곱해준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결과식을 얻고요. 정답은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쿨롱의 법칙 그 수식과 특징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예제와 또 기출문제까지 쿨롱의 법칙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